주변 분들이 5명이나 터키행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저에게 가끔 직접 카톡을 보내십니다. 너무 만족한다고. 병원들의 뒷이야기 하나 나갑니다. 모발이식 받으러 터키까지 간다고요? 쉽게 이해가 안 되지요. 이유들을 20초 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탈모인이 터키로 향한다. 매우 저렴하고 수술 숫자가 연간 7만 건 이상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많다. 비절개 경력이 빵빵. 슬릿 수술만 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다. 좋은 이식 후기. 이스탄불 여행은 공짜. 기독교 성지가 이스라엘보다 많다. 카파도키아에서 자연의 신비. 백종원이 반해버린 터키 음식. 좋은데 그래도 터키는 너무 멀다. 안녕하세요. 탈모와 모발이식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FS입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수술 사례와 함께 해외에서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병원을 선택하실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좋은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인트로에서 들으신 것처럼 터키 모발이식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터키행을 결정하지 못하시죠.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많은 환자들이 이미 한국 병원을 찾고 있죠. 한국 병원들 참 좋으니까 외국인이 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모발이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환자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환자들이 해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터키. 터키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린 100%에 가까운 안전성과 효과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적으로 간호사가 이식하는 병원은 피해야 한다. 간호사 이식,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지요? 완벽한 반전이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의사 이식과 간호사 이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물론 99%의 병원이 간호사 이식이고 1% 정도의 병원만 의사가 참여하는 병원입니다. 의사가 참여하는 병원이라고 해도 상담 10분, 이식될 홈을 만드는 슬릿 40분만 의사가 참여해요. 모낭 채취까지 하면서 2시간 이상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한 10명? 한국에서는 모낭 채취와 슬릿을 의사가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2~3시간 정도 됩니다. 이식은 간호사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간호사가 모발이식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터키에서는 지난 20년간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끝! 이 정도면 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발이식의 성지라는 타이틀도 간호사들이 만들어냈지 의사의 도움은 그냥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 이식이 문제가 있다면 세계의 수많은 탈모인들이 10년 이상 이스탄불로 모여들겠습니까? 연간 7만 건 이상의 수술이 이스탄불에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이러한 역사로 의문점들을 뭉개버렸습니다. 간호사 모발이식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발이식은 터키의 자랑이자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관광사업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의사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치하고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넘어온 택시기사가 모발이식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불법적으로 몰래 숨어서 이식하는 곳도 있겠지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국도 대리수술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국은 다 대리수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한국의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터키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 수술 결과 보여드릴게요. 간호사가 100% 진행한 결과입니다. 1개월 차, 2개월 차, 4개월 차, 5개월 차 사진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 환자분 주변 분들이 5명이나 터키행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의사 이식과 간호사 이식 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터키 의사들이 모발 이식을 안 하는 겁니다. 간호사 이식에 문제가 있어야 비집고 들어올 텐데 너무 잘해버리니까 참.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슬립 방식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마반 채널의 영상을 봤습니다. 주로 인터뷰하는 병원들이 식모기를 이식하기 때문에 슬릿 이식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채널 관계자분들 슬릿으로만 이식하는 병원들과도 인터뷰해주세요. 사실 저도 이마반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이 부분만 균형 있게 양쪽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완벽한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마반 채널 사랑합니다. 수술 과정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한국 병원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주목해주세요. 이걸 모르고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눈탱이 당해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 사이에는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1단계 모발이식 준비 2~3년 차, 2단계 이식이 가능한 4~5년 차, 3단계 모낭 채취가 가능한 6~8년 차, 4단계 슬릿이 가능한 8에서 10년 차 이상 간호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4~5년 차 간호사들 50명, 6에서 10년 차 간호사들 8명 정도 채용해서 6에서 8년 차가 모낭 채취하고 다음 수술방으로, 8에서 10년 차가 슬릿하고 다음 수술방으로 계속 메뚜기처럼 이동하면서 수술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외의 과정들은 4~5년 차 간호사들이 진행합니다. 수술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력 있는 의료진이 잠시 수술방에 들렸다 나가는 구조가 전 정말 싫습니다. 결과는 그런 대로 나와요. 또
미치겠어요. 그런데 수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시스템. 잘 찾아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병원도 있죠. 하루 환자 3명 정도만 집중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하루 1명의 환자를 한 개의 수술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병원은 이런 병원이지요. 한국이든 터키든 과정마다 어떤 의료진들이 수술실에 위치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병원이 좋을까요?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이 더 좋다고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개인병원이 더 좋은 병원입니다. 100% 장담합니다. 한국에서 뭘 잘 모르고 터키 모바리식 병원을 추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대학병원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냥 웃습니다. 너 웃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병원들이 좋아 보이지. 일단 병원 로비가 좋아. 근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종합병원에는 모바리식 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나 의료진이 없어요. 그냥 채용된 의료진이 회사에서 근무하듯이 적당한 수준으로 수술을 합니다. 능력이 되는 의사나 의료진은 벌써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대형 병원들도 모바리식은 그다지 챙기지 않아요. 제가 종합병원 모바리식 담당자들과 미팅을 많이 해봤습니다. 약간 깊이 있는 이야기하면 눈만 깜빡거립니다.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대형 병원의 모바리식 센터를 통째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이러한 병원들의 속사정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요. 개인 병원들 중에서 대형 병원이 좋을까요? 소형 병원이 좋을까요? 이건 예상하기 쉬우니 빨리 이야기할게요. 소형 병원이 더 좋습니다. 병원이 성공적으로 수술 결과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환자가 몰리게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3명가량의 환자만 수술할지 아니면 다수의 수술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인이 몰리는 모바리식의 성지인 만큼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하루 30명. 엄청나지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공장처럼 모바리식을 찍어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의료진이 내 수술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 스케줄에 맞춰 여러 의료진들 중 무작위로 배정이 돼요. 지금까지 어떤 수술을 해왔는지 모르는 의료진에 의해서 깜깜이 수술이 되는 겁니다. 전 또 이 점이 너무 싫어요. 다 좋은 의료진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격은 일정 수준이면서 하루 수술 숫자를 적게 유지하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의료진도 분명하고 수술 품질이 일정하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의 근무 기간도 길어 신뢰성은 더 올라갑니다. 식모기 수술은 피하세요. 비절개 슬릿을 추천하는 병원이 항상 옳습니다. 한국 병원들 중에서도 전 슬릿 병원을 더 추천드립니다. 터키는 비절개 슬릿으로 수술받고 싶은 분만 오세요. 식모기 이식은 한국이 훨씬 더 잘하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대형 개인 병원들이 식모기를 이식한다고 마케팅을 하는데요. 정작 실력은 별로입니다. 20년간 매일 비절개 슬릿으로 수술을 한 의료진들에게 식모기로 수술하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백종원도 메뉴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비절개 10년이면 엄청난 경력인데 여긴 기본이 15년. 클래스가 달라요. 또 요즘 한국에서 슬릿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한국은 먼 길 돌아서 절개에서 비절개로, 식모기에서 슬릿으로 이동하는 동안 터키는 꾸준하게 비절개 슬릿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비절개 슬릿으로 밀도 있게 이식하고 싶은 분만 오세요. 비절개 슬릿 맛집은 여기 다 있어요. 한국은 식모기에서 슬릿으로 이동 안 한다고요? 일반인들이 모발이식 관련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차츰 이동하게 될 겁니다. 절개가 좋아서 그렇게 오랜 기간 절개로만 이식한 건 아니잖아요. 환자들이 비절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원하니까 바뀌게 된 겁니다. 슬릿 이식 관련 정보를 꼭 찾아보세요. 응급처치가 가능한 경험 많은 의사가 위치한 병원인가요? 병원들의 뒷이야기 하나 나갑니다. 모발이식 할 때 응급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량이어도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알러지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치과에서 치료받으실 때 부분 마취를 경험하셨다면 알러지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모발이식 할 병원에 경험 많은 의사가 위치를 해야죠. 17년간 모발이식 하신 분이 2번 이런 알러지 환자를 봤답니다. 전 이야기만 들었어요. 물론 잘 조치해서 아무 이상 없이 수술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터키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발이식을 잘하고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들이 의기투합해서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의사는 그냥 들러리예요. 라이센스만 빌려주고 현장에는 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갑자기 무서워집니까? 싼 건 이유가 있지요. 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간호사들만 있다고 해도 웬만한 것은 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이래서 모발이식만 하는 의사가 아닌 여러 환자를 경험한 의사가 위치하면 좋겠지요. 단순하게 모발이식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터키에서도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준비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은 손으로 꼽습니다. 누가 이런 부분까지 챙길까요? 누가?
부분 마취로 수술하는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수면 마취도 사용하는데요. 터키는 부분 마취로만 모발이식을 합니다. 수면 마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몇 시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바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기계 장비의 수치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어도 수면 마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하지요. 부분 마취가 20분간 따끔따끔 아프긴 합니다. 치과 치료보다 덜 아픈 부위도 있고 더 아픈 부위도 있어요. 20분간 통증을 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면 마취 부담감을 감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 무조건 부분 마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일부 참여하는 수술과 모발이식 병원에서 간호사가 모두 진행하는 병원, 어떤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일까요? 모발이식 병원에서 간호사가 모두 진행하는 병원이 훨씬 좋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본인은 다른 종류의 환자를 보면서 간호사를 돌려 쓰는 경우입니다. 필요하면 다른 성형수술에도 참여했다가 모발이식 환자가 있으면 이식도 하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 이런 병원은 의사가 참여한다고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이 질문 꼭 해주세요. 모발이식만 하는 의료진들이 수술하나요? 의료진 선택이 가능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대형 모발이식 센터에서 근무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모발이식 센터에 대한 진실된 조언을 얻을 수 있겠지요. 저라면 이런 부탁을 할 겁니다. 친구야, 이식 결과가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 수술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수술 받을게. 대형 병원이지만 훌륭한 의료진들만 쏙쏙 뽑아서 수술이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이건 1개월 차 사진입니다. 이건 2개월 차, 3개월 차. 이건 시간이 지나서 5개월 된 모습입니다. 1년 후가 더 기대됩니다. 제 영상들 살펴보시면 이분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없으셨던 분인데 저에게 가끔 직접 카톡을 보내십니다. 너무 만족한다고.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면 사실 끝입니다. 모발이식 센터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없으시다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런 친구가 생깁니다. 에이스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모발이식은 안전하고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하는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간의 부작용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은 병원은 좀 아니죠. 특히 생착률 97%라고 이야기하는 병원은 가지 마세요. 어떤 병원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어봅니까? 97%라는 숫자는 누가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웃습니다.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잘 설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AS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모발이식의 뒷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